겨울왕국2가 개봉한 첫째 주에 여자친구랑 겨울왕국2를 보러 갔습니다. 영화를 보고 나오며 이야기했죠. 지 할아버지가 잘못한 걸 왜 손녀한테 죄를 물어? 연좌제 때문에 저고생을 해야 한다니. 시대 배경을 보면 여성 인권이 땅을 기고 있을 시기인데 아란델 여성들은 정말로 능동적이네. 남녀 평등이 제대로 이루어졌나 보다 등등. 그리고 저는 어린이용 애니메이션은 어린이용 애니메이션으로 보라며 진지충에 설명충이라는 소리 들었죠. 그런데 더 진지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군가는 별거 아닌 거 가지고 이렇게 진지하게 연구하나 싶을 수도 있겠죠. 실용적인 것을 중시하는 카이스트이기 때문에 나온 재미있는 연구가 아닐까 싶습니다. 통계적으로 봤을 때 제 채널의 주 구독자층은 25세에서 34세가 29.2%로 가장 많은 연령대를 차지합니다. 이 통계는 저랑 비슷한 나이대의 구독자분들이 저를 보고 있다는 의미죠. 그리고 무려 91.3%가 남성이라는 점은 참 제 채널이 남성 편향적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데이터죠. 아무튼 저랑 비슷한 나이의 구독자분들은 디즈니 영화의 초창기 공주들은 상당히 수동적이었다는 것을 기억할 겁니다. 공주는 주인공이었지만 도움을 받는 쪽에 속했죠. 그런데 겨울왕국에서도 볼 수 있듯 이제 여성 캐릭터가 전면에 나와서 능동적인 역할을 수행합니다. 시대의 변화가 영화 속에 나타나는 거죠. 그러면 애니메이션 장르가 아니라 다른 영화의 장르들에선 어떨까? 2019년 11월 카이스트 장지훈, 이상윤 두 명의 석사연구원과 이병주 교수는 컴퓨터 분야 최고의 학회인 CSCW에서 영화에서의 성별의 특징을 정량적으로 표현했죠. 2017년과 2018년에 개봉한 영화 40편을 대상으로 최신 이미지 분석 시스템을 통해 8가지의 새로운 지표를 제시합니다. 그림 1에서 볼 수 있듯 정말로 다양한 영화들을 선정했습니다. 연구진은 영화 선택에 있어서 장르를 가리진 않았지만 애니메이션 장르는 제외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방식으로 성 편향을 분석했는가? 연구진이 24프레임의 영화를 사용하였으며 얼굴을 인식해 컴퓨터가 트래킹하며 인물의 움직임, 성별과 감정, 위치 등을 파악하고 사물을 인식하여 사물의 종류와 사이즈, 위치 등을 파악한 다음에 각 특성들을 분석해서 정량적으로 지표했습니다. 연구진은 마이크로소프트 페이스 API라는 것을 사용하여 얼굴을 트래킹하였고요. 이를 통해 배우들의 얼굴의 표정이라던가 얼마나 블러 처리가 되어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분석을 하였고, 또한 2016년 12월 조셉 레드몬에 의해 소개된 욜로 9000이라는 최신 사물 디렉터 시스템을 사용하여 어떤 물체가 있는지 파악하였습니다. 흥미롭게도 통계적으로 남성과 여성 캐릭터 사이에 유의미한 차이가 존재했습니다. 그런데 왜 이런 연구를 수행했을까? 그 이유는 영화상에서 특정 성별에 대한 선호도 및 편향성이 존재한다면 영화를 보는 사람에게 있어 그릇된 성관념을 제시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라고 저자들은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기존의 영화에서 어떤 성별이 편향되었는가를 평가하는 bechdel 테스트는 영화의 대본에 바탕하여 평가하기 때문에 영화 화면에서 어떤 요소들이 나오고 또 어떤 비주얼적인 요소들이 있는지 파악할 수가 없습니다. 또한 bechdel 테스트는 너무나 주관적입니다. 정량화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연구진은 객관적인 컴퓨터 시스템을 이용한 거죠. 영화 캐릭터들의 성별에 따른 감정 데이터는 흥미로웠습니다. 여성이 남성보다 두려움, 슬픔, 행복, 놀람에 대한 감정이 확연히 높았죠. 즉, 행복을 제외하고는 수동적인 감정을 많이 가집니다. 특히 재미있는 건 할리우드 영화에서 여성의 점유 시간은 6.32%인 것에 반해 한국 영화에서는 3.98%로 낮았다는 점이죠. 평균 나이는 여성이 26세, 남성이 33세로 대체로 영화에서 여성들은 더 어리게 묘사됩니다. 얼마나 외관이 강조됐느냐, 즉 흐릿하게 나오지 않고 또렷하게 나왔는가는 여성이 0.71, 남성이 0.72로 사실 큰 차이는 없어 보입니다. 남성 캐릭터가 등장할 때는 200개의 다양한 사물들이 나오며 자동차가 주로 나옵니다. 그런데 여성 캐릭터는 154개 정도의 비교적 적은 사물들이 나오며 대체로 가구들과 함께 등장합니다. 즉, 남성은 조금 더 역동적인 상황으로 묘사되고 여성은 조금 더 정적으로 묘사된다는 거죠. 결과적으로 여성은 남성보다 영화에서 56%나 적게 등장했고 영화에서 조금 더 작은 공간과 시간을 차지했습니다. 여성의 얼굴이 작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지만 연구진은 남성의 평균 얼굴 사이즈가 57cm인 반면 여성은 55cm라서 큰 차이는 없다고 밝힙니다. 즉, 최근 영화들에서 성편향이 어느 정도 존재한다고 저자들은 주장합니다. 또한 저자는 말하죠. 영화상에서 편향성은 여성에게만 나타난 것이 아니라 소수자들에게서도 나타난다고요. 어느 계층인지 어떤 인종인지에 따라 그 비율이 확연히 적었다고 합니다. 물론 저자들도 소프트웨어의 불완전함에 대해서 인정했습니다. 또한 캐릭터가 지적으로 표현되는가 아닌가를 안경이 끼고 있는가 아닌가 정도로 매우 간단하게 판단했습니다. 즉, 한계가 명확한 연구였죠. 제 의견을 잠깐만 말씀드리면 저는 여성이 적으니까 여성을 무조건 더 넣어야 한다, 혹은 여성 캐릭터는 수동적이고 정적이므로 여성 캐릭터는 무조건 능동적이고 남성보다 강조되어야 한다, 이런 의견에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여성 과학자와 일하기 싫어하는 남성 과학자들 이런 영상에서도 말했듯 남자인가 여자인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떤 과학자가 실력이 있는가가 중요하죠. 어떤 성별인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인가가 중요한 거죠. 저는 영화 역시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실력을 바탕으로 기회는 주어져야 되지 않을까요? 페이스북 최고 임원인 셰릴 샌드버그는 말합니다. 저는 두 아이가 있습니다. 5살 남자아이와 2살짜리 여자아이입니다.
전 제 아들이 충분한 기회를 가지기 바랍니다. 직장에서든 아니면 가정에서든. 그리고 저는 제 딸이 성취로 인해 인정받기를 바랍니다.